안녕하세요 여러분, 쭈야입니다. 사실 오늘 영상의 주제를 두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걸 알려드린다 한들 써먹을 그럼 지성을 뽐내 연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알찬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썸녀 또는 썸남과 5월의 늦은 밤거리를 걷던 당신. 그런데 그때 별이 참 예쁘네요. 지성을 뽐낼 기회가 왔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동쪽을 찾아주세요. 해진 곳 반대쪽이 동쪽입니다. 땅으로부터 가장 위쪽에 밝은 별이 하나 보이죠? 이 별이 베가, 직녀성입니다. 그리고 이 베가성에서 오른쪽 45도 아래쪽에 있는 별이 알타이르, 견우성입니다. 이 두 별 사이에는 은하수가 있는데 도시에서는 관공해가 심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적한 곳에 은하수 보러 가자 같은 말은 하지 마세요. 지금 중요한 건 은하수가 아닙니다. 이 두 별을 찾았다면 이제 알타이르의 오른쪽을 봐주세요. 또 밝은 별이 하나 있을 텐데요. 안타레스라는 별입니다. 여기서 이 안타레스와 베가, 알타이르의 차이점을 혹시 찾으셨나요? 베가, 알타이르는 커플답게 둘 다 푸른빛이 도는 하얀색인데 비해 안타레스는 약간 노란색입니다. 여기서 광공해를 없애보겠습니다. 자세히 보니 안타레스 말고도 다른 노란 별들이 많이 보입니다. 왜 이렇게 별의 색깔이 차이가 날까요? 별의 색깔 차이는 현대 천문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색깔이라는 특성 하나가 별의 온도부터 질량, 나이, 구성 성분, 몇 세대 별인지와 거리가 얼마나 되고 그 별이 언제 어떻게 탄생했으며 언제쯤 죽을지까지 알려줍니다. 오로지 별의 색 하나로 말입니다. 그리고 별의 색깔은 단 한 가지 요인으로 결정됩니다. 별의 무게. 정확하게는 별의 질량이 그것입니다. 태양같이 빛나는 별을 항성이라고 합니다. 지구에는 산소나 질소, 철, 물 등 다양한 물질이 골고루 존재하지만 항성을 구성하는 물질은 아주 단순합니다. 대부분 수소와 헬륨이죠. 수소가 75%, 나머지는 헬륨입니다. 이 둘은 가장 단순하고 가벼운 물질들이기도 합니다. 항성은 얘네들이 서로 끌어당기고 뭉쳐지고 튕겨나가는 과정을 통해 탄생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소보다 무거운 헬륨이 항성 안쪽으로 가라앉아 헬륨핵이 되고 수소는 헬륨핵 위에 쌓이게 됩니다. 쌓이고 쌓여 엄청나게 쌓이는데 태양 정도의 항성에는 9 곱하기 10의 56승계의 수소 원자가 쌓입니다. 그리고 이만한 양이 쌓이면 밑에 있는 수소는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됩니다. 헬륨핵 바로 바깥쪽 압력이 100억 기압까지 올라가죠. 100억 기압이 어느 정도의 압력인지 감이 안 오실 텐데 물의 압축률을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 몸이 여러분 새끼손톱 크기의 100분의 1만한 크기가 되는 압력입니다. 압력이 높아지니 수소 원자들의 충돌이 잦아지면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1000만도쯤 올라가면 수소에 붙어있던 전자가 떨어져 나가 혼자 다니기 시작하면서 플라즈마라는 바람직한 상태가 되는데 원래 커플이던 양성자와 전자가 모두 솔로가 되어 자기 마음대로 방황하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양성자가 서로 아주 가까워지면 이 두 개가 핵력에 의해 붙어버리면서 양성자가 두 개인 원소, 헬륨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수소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핵융합이 일어날 때 수소료가 발생합니다. 수소 원자 하나의 질량은 1.00784U, 그리고 감자 같은 존재인 중성자는 1.008665U입니다. 헬륨은 이 수소 원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합쳐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4.03301U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헬륨의 원자 질량은 4.002602U, 원자 질량이 0.03U만큼 사라진 겁니다. 질량 결손이 발생한 것인데 저만큼의 질량이 어디로 갔을까요? 어떤 경우든 질량은 보존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여기서 이 위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질량은 에너지다.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E는 mc 스퀘어라는 이 법칙은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 질량을 뜻하는 m 뒤에 붙은 빛의 속도 c의 제곱입니다.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때의 교환비가 빛의 속도의 제곱인 9 곱하기 10의 20승배라는 것인데 간단하게 1kg의 질량을 전부 에너지로 바꾸면 이 정도의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2019년 우리나라 전체 전력량이 530테라와트시 정도니 물질 20kg만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으면 1년치 전력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 정도의 항성만 돼도 핵의 껍
껍질 부분에서 초당 4에서 6억 톤의 수소가 핵융합 반응에 의해 에너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항성의 핵융합 에너지는 빛의 형태로 방출됩니다. 핵융합 시 빛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별이 빛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빛은 보통 빛이 아닙니다. 감마선이라고 부르는 아주 에너지가 큰 빛인데 이게 우리한테 바로 꽂혔으면 지금 지구에 생명이 존재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항성핵에서 생긴 감마선은 항성 내부를 통과하며 수소 원자와 충돌해 점점 약해집니다. 빛이 항성 표면에 도달할 때쯤엔 인간의 눈으로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을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엔 수소층의 대류도 작용하지만 그건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별이 빛나는 이유는 핵융합이 가능할 정도로의 큰 압력을 발생시키는 거대한 질량 때문입니다. 그럼 별의 질량은 대체로 비슷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별은 태양 질량의 12분의 1, 큰 별은 태양 질량의 150배까지로 별의 질량은 편차가 아주 큽니다. 당연히 질량이 클수록 내부 압력이 커지고 핵융합도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질량이 큰 항성은 더 밝게 빛나고 밖으로 방출되는 빛의 세기도 더 강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푸른색 계열의 빛은 붉은색 계열보다 에너지가 큽니다. 결국 푸른 빛을 띠는 별은 질량이 큰 별, 붉은 빛을 띠는 별은 질량이 작은 별이란 겁니다. 그러니 베가와 알타이르는 질량이 큰 별, 노랗게 보이는 안타레스는 질량이 작은 별입니다. 이만큼 설명했으면 당신을 보는 썸녀 또는 썸남의 눈이 별처럼 빛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잘 모르시겠으면 제 채널을 켜놓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솔로로 보이던 안타레스, 알고 보니 커플 쌍성계였다는 것입니다. 데이트 중에 진짜 이 이야기를 하는 불상사는 없길 바라면서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